5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과일 선택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닥터 한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지? 하면서 놀란 적 있으세요? 아니면 평소에 별것 아니던 계단이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진 적은요? 충격적인 사실 1.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여러분의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겪고 계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하면서 힘주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짧은 산책 후에도 다리가 묵직하고 무거워요. 무릎이나 발목에서 뻣뻣한 느낌이 자주 들어요. 밤에 다리가 욱신거리거나 경련이 나요. 충격적인 사실. 2.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과일 중에 시니어의 다리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는 그 과일들 말이에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과일 많이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는데 과일 선택은 그대로인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3. 50세 이후엔 20대 때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과일을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4.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 여러분의 무릎과 발목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7가지 과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자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충격적인 사실. 5. 이 7가지 과일을 피하기만 해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과일들 대신 드시면 좋은 과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통증도 완화해주는 과일들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본론. 일부. 왜 나이가 들면 과일 섭취에 주의해야 할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과일을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죠. 50세 이후 우리 몸의 변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20대나 30대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혈관이 예민해져요. 젊을 때는 혈당이 좀 올라가도 괜찮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달라요. 혈관이 민감해져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바로 반응해요. 특히 다리 끝까지 가는 작은 혈관들이 더 힘들어하죠. 두 번째,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예전에는 단 것을 먹어도 금방 처리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안 나오고 나와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염증이 더 쉽게 생기고 더 오래 가요. 세 번째, 관절이 예민해져요.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괜찮네 했는데 이제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산성 성분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에 더 예민해지죠. 그래서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이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0대 때는 파인애플을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네 했는데 이제는 먹고 나서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다리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인애플의 산성 성분이 이제는 우리 관절에 부담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맞게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본론 2부 피해야 할 7가지 과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1.
파인애플의 달콤한 속임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파인애플이에요. 어? 파인애플이 나쁘다고요? 브로멜라인이 염증에 좋다고 하던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젊은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달라요. 파인애플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산성도가 너무 강해요. 파인애플은 정말 산성이 강한 과일이에요. 이 산성 성분이 이미 예민해진 우리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발목에 염증이 있으시다면 더 악화시킬 수 있죠. 당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파인애플이 시큼하다고 당분이 적은 게 아니에요. 자연당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혈당을 급하게 올려서 우리 다리로 가는 혈관에 부담을 줘요.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요. 특히 혈전용 해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브로멜라인이 약효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파인애플을 즐겨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파인애플을 끊으신 후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파인애플을 의심해 보세요. 파인애플 드신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져요. 무릎이나 발목이 더 뻣뻣해져요. 원인 모를 다리 붓기가 생겨요. 이 바나나는 가짜 근육 친구. 두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왜요? 칼륨도 많고 근육에 좋다고 하던데요? 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바나나의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혈당을 너무 빨리 올려요. 바나나는 소화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죠. 젊을 때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우리 몸에 부담을 줘요. 수분을 몸에 가둬요. 특히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바나나를 먹으면 몸에 수분이 더 많이 머물러서 발목이나 다리가 부을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계속 바나나를 드시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염증이 더 잘 생기고 다리 근육도 약해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 드셨는데 바나나를 끊으신 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상 있으세요? 바나나 드신 후 다리가 묵직해져요. 발목이나 발이 자주 부어요.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3. 포도는 작은 염증 폭탄. 세 번째는 포도예요. 포도는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작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거든요. 한 알, 두 알 하다 보면 한 송이를 다 먹게 되죠.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당이에요. 과당이 요산을 만들어요.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이 간에서 요산으로 바뀌어요.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죠.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 쌓여요.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과당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염증을 만들어요. 이게 누적되면 관절이 계속 아프고 뻣뻣해져요. 너무 쉽게 많이 먹게 돼요. 포도는 작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먹게 되는데 생각보다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포도를 의심해 보세요. 밤에 발가락이 아파요. 특히 엄지발가락. 종아리가 자주 경직돼요. 가벼운 걸음도 힘들어져요. 지금까지 설명 잘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4. 수박은 물인 듯 당분인 듯. 네 번째는 수박이에요. 수박이 왜요? 물이 대부분이고 칼로리도 낮은데요? 하실 텐데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수박은 혈당 지수가 정말 높아요. 거의 사탕 수준이에요. 물처럼 보이지만 설탕 덩어리예요. 수박은 90% 이상이 물이지만 나머지에 들어있는 당분이 문제예요. 혈당을 사탕처럼 빨리 올려버려요. 많이 먹게 되는 함정이 있어요. 시원하고 가벼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큰 조각으로 먹게 되죠. 그런데 그 한 조각에 들어있는 당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순환장애를 일으켜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던 분이 수박을 줄이신 후에 다리 붓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5. 오렌지는 상큼한 관절 공격자. 다섯 번째는 오렌지예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비타민C는 좋아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구연산이 관절을 자극해요. 오렌지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이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도 올려요. 신맛 때문에 당분이 적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자연당이 꽤 들어 있어요. 특히 오렌지 주스는 정말 위험해요. 매일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가장 문제예요.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매일 누적되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오렌지를 의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불편해요. 엉덩이 부근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요. 6. 청사과는 건강한 척하는 위험 분자. 여섯 번째는 청사과예요. 사과가 나쁘다고요? 특히 청사과는 당분도 적고 건강한 것 아닌가요? 하실 텐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청사과의 문제는 사과산이에요. 사과산이 소화기관을 자극해요. 청사과의 신맛을 내는 사과산이 나이든 소화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극이 관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생각보다 당분이 있어요. 달지 않다고 당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혈당에 영향을 주죠. 간식으로 자주 먹는 게 문제예요. 청사과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 망고는 달콤한 관절 파괴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망고예요. 망고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당분이 정말 많거든요. 당분 폭탄이에요. 망고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정말 많아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신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이 먹게 돼요. 망고는 부드러워서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더 먹게 되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망고를 의심해 보세요. 발가락이 화끈거려요. 저녁에 발과 발목이 부어요. 다리에 힘이 점점 빠져요. 본론 3부 시니어에게 좋은 대한 과일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우리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오히려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베리류는 진짜 항염 전사들. 첫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요. 이 베리들은 정말 좋아요. 당분이 적어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진짜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여줘요.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베리류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죠. 드시는 방법.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반 컵.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아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아요. 2. 체리는 통증 완화의 전문가. 두 번째는 체리예요. 특히 신체리가 좋아요. 체리는 천연 진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산 수치를 낮춰줘요. 체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요산을 줄여줘요. 그래서 통풍 예방에도 좋고 관절 통증도 줄여줘요. 염증을 직접 공격해요. 체리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 억제해줘요. 정말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드시는 방법.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체리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이런 좋은 정보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3. 아보카도는 관절의 윤활유. 세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네, 아보카도도 과일이에요. 아보카도는 정말 특별해요. 건강한 지방이 가득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줘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요.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아보카도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인슐린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드시는 방법. 하루에 반 개 정도.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서 드셔도 좋아요. 4.
파파야는 부드러운 치료사. 네 번째는 파파야예요. 파파야는 소화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아요. 소화 효소가 풍부해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부드러워서 소화에 부담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파파야는 부드러워서 부담이 없어요. 드시는 방법. 하루에 반 컵 정도.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5. 배는 온화한 에너지원. 다섯 번째는 배예요. 배는 정말 온화한 과일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배는 섬유질이 많아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요. 그래서 혈당 급상승이 없어요. 수분 공급도 해줘요. 배는 수분이 많으면서도 당분이 적당해서 좋은 수분 공급원이에요. 드시는 방법. 하루에 한 개 정도. 껍질째 드시되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그 결론 및 실천 방법.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정리. 꼭 피하셔야 할 과일 7가지. 1. 파인애플은 산성이 강해서 관절을 자극해요. 2. 바나나는 혈당을 급하게 올려요. 3. 포도는 요산을 증가시켜요. 4. 수박은 혈당 지수가 너무 높아요. 5. 오렌지는 구연산이 관절을 자극해요. 6. 청사과는 사과산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 망고는 당분 폭탄이에요. 자, 그러면 추천하는 과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천하는 좋은 과일 5가지. 1. 베리류는 진짜 항염 효과가 있어요. 2. 체리는 통증을 완화해줘요. 3. 아보카도는 관절을 부드럽게 해줘요. 4. 파파야는 소화도 돕고 염증도 줄여줘요. 5. 배는 온화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실천 가이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실천하실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급하게 바꾸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적당량을 드세요.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2, 3번, 한 번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본인 상황을 고려하세요. 당뇨나 심장병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복용하시는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과일을 바꾸신 후에 다리 통증이나 붓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2, 3주 정도 지켜보세요. 그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고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닥터한스 TV